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K방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위산업 전문업체 LIG 넥스원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거뒀다고요. 이 얼마나 거뒀으면 내부 이벤트 축하 행사까지 했다고 그러던데요. 예, 일주일 전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LIG 넥스원이 네. 롯데월드를 통으로 빌렸습니다. 통으로. 예, 예. 예. 제가 그래가지고 통으로 빌려가지고 직원들 격려 행사를 했는데요. 그것도 구본사 회장이 또 직접 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가지고 뭐 구본사 회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통을 크게 많이 쏩니다. 이렇게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성과 사진이 나오네요. 오, 예, 예. 엄청나네요. 그렇죠. 저 중간에 보면 구본사 회장이 직원들 계신데 10,000명이 모였다고 지금 그러던데. 예, 그렇죠. 뭐 엄청난 이벤트를 했는데 예, 예. 이게 비용이 제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좀 네. 물어봐도. 예. 근데 좀 다른 데 들은 건 한 15억, 20억 사이 이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만큼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예, 그렇죠. 얼마나 좋아졌길래? 그러니까 LG 넥스원이 지난해 매출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2조 3천억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 비해서 지금 그 매출액이 창사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본사 회장 입장에서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이제 이런 이벤트를 예. 계획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LG 넥스원이 작년에 수주한 수주 실적이 네. 한 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 잔고가 한 19조 5천억. 계속 매출로 이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20조가 이제 이미 LG 고정된 들어오는 거죠. 매출이네요. 예, 그리고 조만간에 또 1조 원이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뭐 1조 하면은 뭐 잠깐 조조하는데 뭐 이자만 해도 한 달에 50억 정도 훨씬 넘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입장에서 LG 입장에서는 뭐 직원들에게 한번 통 크게 한번 쐈는데 뭐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기도 상당히 높다 하더라고. 행사도 잘 끝나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 되는데 근데 LIG가 지금 제가 뭐 작년 연말에 한번 언급을 살짝 해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뭐 주목해볼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역시 지금 뭐 한 사우디 정상회담 이후에 LG 넥스원이 연초부터 4조 원대 수주를 시작했죠. 예. 전국투 수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3월에는 정말 고문적인 일이 또 벌어졌어요. 네. 그 싱가포르 국부 펀드가 네. LIG 그 지분의 6.37%를 매수했습니다. 3대 주주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렇군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방산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산기업들은 뭐 ESG 경영을 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를 만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ESG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이 좀 대표적이었는데 그 네덜란드의 뭐 비정부 기구 팍스로부터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죠. 하나가. 그래가지고 정말 태양광 사업이 아직도 좀 적자라고 하는데 유럽 태양광 사업이 완전 적자를 봤죠. 그것도 뭐 하나 그 김동관 이제 부회장이 주력으로 밀던 사업인데 예.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바뀌었어요. 음. 이제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유럽의 은행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팍스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도 이제 별로 상관이 안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LIG 넥스원이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 방산업계 최초로 미국에 진출을 한다. 이 계획이죠 앞으로. 계획인데 수출을 물론이고 투자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정도죠? 예, 언론에서 참 잘못된 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뭐 2.75인치라고 하는 이제 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예? 적외선 유도로 되는 미국의 로켓인데 예. 이 로켓을 미 해군과 공동 개발한 거예요. 공동 개발요? 예, 처음부터 공동 개발한 거예요. 지금 그래 수출이 만들어서 완제품 수출하는 건 아니군요. 아니요,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 중간에 좀 미국이 좀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동 개발을 했고 중간에 미 해군이 좀 빠져나가도 이제 개발에 성공한 거죠. 한국이 또 독자적으로 해서 예. 그래서 미 해군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이미 뭐 4차례 이제 계획돼 있는데 2차례 시험 발사는 아주 성공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가성비적인 무기체로서 장점이 아주 큽니다. 네. 이것도 미국의 수출이 미국이 해군이 만약 이걸 수주한다면 LIG 넥스원은 우리나라 방산기업 중 최초로 이렇게 완제품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기업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LIG 주식을 표현 적절하게 떡상하게 만든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표현하게 만든 네. 그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그렇죠, 그렇죠. 60% 인수를 지금 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LIG 넥스원 자체는 뭐 구본사 회장을 또 비롯해서 미래 전략 사업팀들이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이제 미사일이나 방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첨단 산업으로 가자고 하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게다가 우리 군은 2026년부터 이 대북 감시 소형 정찰 위성을 최소한 10개 이상 10기라고 그러죠. 발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한화 시스템 쪽에 걸려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이제 8일에 이제 우리나라 군사 정찰 위성 425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사 안테나를 탑재한 군사 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 안테나를 만드는 그 기업이 하나 시스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 중에서 정찰 위성 사업에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독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앞으로 쏘올릴 이제 소형 정찰 위성 그 테스트 버전을 하나 시스템 투자해서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예. 이건 아직 군사용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위성이 앞으로는 뭐 425 사업에서 군사 정찰 위성 5기 하고 그 소형 정찰 위성 10기, 그 초소형 위성 40기를 쏘올릴 예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성이랑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잖아요. 우주 그렇죠. 사업은. 예.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약간 좀 뭐 주식 시장에서 가치를 좀 평가 못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소형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그 초소형 위성까지 본격적으로 쏘올리게 되면 하나의 어떤 기업 하나 시스템의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이 성능이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에 뒤지지 않아요. 제가 뭐 지금 뭐 그 군사 정찰 위성의 그 사 안테나의 해상도가 사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사는 그 일반 광학 장비가 아니고요. 예. 그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지상을 이제 촬영하는 장비인데 주야간 예. 그 구름기나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게 전파니까. 예, 예. 근데 뭐 해상도는 지금 정확히 말은 안 하는데 최소한 30cm 이하급은 될 거다. 그러니까 30cm 이하라는 거는 우리가 500km 우주 공간에서 요 A4G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상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성은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은 이제 현재 테스트 버전을 올린 이제 초소형 위성이 네. 지금 우주 공간을 지금 계속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예. 조만간에 우리가 정말 독자적으로 쏘올린 위성의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장소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조만간에 자기들의 기술력을 좀 대중에 좀 선보일 조만간에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동유럽 쪽에 이제 수출이 좀 폴란드도 그렇고 네. 이번에 루마니아 쪽에 이제 현대로템에서 K2 전차하고 네네. 하나에어로의 K9 자주포 이거 협의 중이라죠 수출을? 예, 지금 뭐 지난주에 뉴스에도 일단 잠깐 보도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K2 전차가 올해 상반기에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상반기에 루마니아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렇게 확정은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루마니아 지금 사업이 폴란드 1차 사업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40대를 수출하는데 최소가 3조에서 4조 규모입니다.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그 지금 뭐 원래는 3파전이었어요. 예. 미국 그리고 독일, 우리나라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좀 이제 거의 탈락 수준이고요. 에이브람스. 예, 그 독일하고 다시 이제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좀 수주에 실패했죠. 이제는 다시 이제 붙게 되는데 노르웨이 수출 버전과 완전 틀립니다. K2 전차 EX 버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신버전이. 예, 뭐 대중에도 일반 공개됐는데 뭐 300시도 전방이 레이더로 감시돼서 대전차 로켓이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좀 뭐가 유명해졌죠? 드론이 유명해졌잖아요. 드론. 상부의 드론 제머 장비까지, 전차에다가 안티 드론 장비까지. 예, 드론까지 띄우는. 예. 그러니까 EX 버전이라는 게 그러네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현존하는 전차 중에서 좋은 것만 다 먹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루마니아도 상당히 좀 수주 가능성이 높고 그뿐만 아니라 그 K9 자주포가 지금 가격대가 1조 원 정도 예. 아주 그 파란불이 좀 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폴란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폴란드는 뭐 일단 정권 바뀌면서 약간 수주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쪽은? 예, 지금 뭐 방사청하고 좀 얘기는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가고 있고요. 지금 뭐 갑자기 이제 폴란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계획이 좀 약간 지지부진한 듯한 뭐 그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 예, 예. 뭐 폴란드에서도 약간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폴란드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개전 3년 차를 맞고 있고 2022년 2월 24일 날 발발했는데 2024 2월 3일 날 네. 전쟁 나기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폴란드. 근데 거기 가서 전쟁을 막겠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전쟁이 난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너무 안보 불안이 심각해진 거죠.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전쟁을 막겠다고 폴란드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하루 갔다 오자마자 전쟁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안보 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전선에서 교착 상태인데 지금 한 3년 차에 그러니까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대공세를 펼 거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준비해야죠. 국방비를 늘리고 해가지고 뭐 2% 올린다는 건 폴란드는 4%까지 올렸더라고요. 근데 유럽 다른 나라들은 2%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킨 나라가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국방비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우리가 뭐 국방비만 쓸 수 있으니까 유럽도 뭐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국방비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뭐 좀 뭐 폴란드가 뭐 경상이 그 나쁜 나라는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본이. 그 수출은행에서 수은에 이제 자본 한도를 또 올렸고 최근에 또 2조를 더 올렸죠. 네. 2조를 더 올렸는데 그 LH 그 지분이 이제 수출은행에 가면서 이제 2조가 더 올라가게 돼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자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폴란드 입장이라도 우리나라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현물 출자도 하고. 예, 그렇죠. 예. K 방사님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곳곳에서 이게 탄력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잠잠하던 일본 쪽이 약간 심상치가 않아요. 이 6세대 전투기. 일본의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본 상황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네. 일본의 방산 기술이 우리보다 나은 사실이에요. 음. 뭐 에이사 레이다고 하는 그 전투기들의 꿈의 레이다도 네. 일본이 세계 최초로 전투기에 탑재한 국가입니다. 예. 미국보다 앞서서요. 뭐 항전 장비 분야는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 그 일본도 이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경제 대국도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렇겠죠. 지금 공동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일본,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3개국이 공동 개발하고 공동 있는데 개발하고. 이게 지금 외국에 좀 수출하려고 해요. 그 수출을 유럽에서는. 예, 예, 예. 그럼 결국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3개국 공동 개발이니까. 공동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가 6세대 전투기를 뭐 좀 갖고 싶어 해서 영국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사우디 방산 전시회 때는 아직까지 일본은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전시회가 끝나서 일본 동의가 이제 받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지 일본이 직접 6세대 전투기를 팔겠다는 건 아니에요. 단독으로 파는 예, 건 예.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방산이 보면 우리 언론 보도에 나온 같이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방산 전시회를 가보고 외국을 가봐도 뭐 일본 부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가 일본 뭐 기자분들한테 물었죠. 일본은 방산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일본 국민들이 일단 우리나라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K 방산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 체계가 자유 세계를 지키는 방패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네. 일본은 확실히 달라요. 국민들은. 전후의 어떤 경험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후에 이제 그러니까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그 전쟁 분위기를 일으키면 오히려 일본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뭐 미국에서 약간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공동 개발 뭐 함께 했는데 미국과 공동 개발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는 틀려요. 우리하고 완전히. 예. 근데 그에 대해서 뭐 그런 단편적인 면을 보고 일본이 뭐 갑자기 우리를 추월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6세대 전투기가 초반에 나오면 가격대가 엄청 비싸겠죠. 무기 체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전의 어떤 무기 개발 방향을 좀 바꿨어요. 야, 우리가 첨단 무기를 만들어봤자 쓰지도 못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가 약간 레거시 무기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진짜 죄송합니다. 막 집중 투자되는 네. 재래식의 물량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공격 정찰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규모가 2조 4천원, 뭐 앞으로는 뭐 60조, 100조나 될 거라 얘기했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 정찰 공격 헬기를 만들겠다고 사업을 추진했고 거의 끝났어요. 네. 시제품이 다 나온 상태에서 네. 사업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음.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야,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걸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모든 나라가 6세대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F-50 전투기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게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예 저겁니다. 저거죠. 예, 그리고 정말 스텔스 설계에다가 내부 헬파이어 미사일을 내부 무장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돼 버렸습니다. 다 교면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가성비 높은 예, 무기 체계. 예. 에라니어스의 2.75인치 로켓 비공도 미국의 헬파이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헬파이어는 몇억 대, 우리나라의 그 비공 유도 로켓은 몇천억 대. 그러니까 가격 차이 만나면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 결국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가성비를 잘 끌고 가야 된다는 뭐 하고 그게 앞으로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계속 강점으로 계속 먹히겠네요, 이게. 그죠? 당분간은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현재 무기 체계가 K방산 현황 잘 들어봤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님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